네, 바둑사관학교 생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석 담당 털랑자입니다. 이 좌악의 정석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이쪽을 끊고 백이 이었을 때 흙이 이쪽으로 젖히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기를 먼저 끊는 변화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끊기면은 이제 이 두 점은 굳이 살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요 넉점과 요 한 점, 요게 요속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얘는 그래도 공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쪽을 먼저 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는 것과 이쪽을 넣는 이 두 가지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의에서는 요 수만 먼저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면도 2, 급소는 9, 흙이 1로 붙이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1, 3, 5는 그렇게 수순이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 젖힐 때 이쪽부터 끊어도 되고 큰 상관없어요. 왜냐? 이게 이쪽을 어차피 못 둬요. 흙이 이렇게 젖혀버리면은 막을 수도 없죠. 예, 이렇게 잡는다 해도 늘어버리면은 이 귀에 백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쪽 단수부터 쳐도 되고 붙이기부터 해도 되고 뭐 큰 상관 없습니다. 흙이 붙이면 백은 일단 공도를 넓히면서 흙의 공배를 채우죠. 그러면 흙도 단수 치고 끊으면은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모양이니까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예, 유삼수 모양인데 이 상황에서 흙 9가 찾기 힘든 급소 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찾기 힘든데요. 일단 만약에 이게 그냥 귀를 잡으러 가잖아요. 귀삼수다 해가지고 그럼 백이 여기 늘었을 때 이거는 뭐 흙이 수가 너무 적죠. 유가무가인데다가 수도 없기 때문에 흙이 통째로 잡혀버려서 이거는 그냥 뭐 20집 이상 차이가 난다. 봐도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살려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단수를 친다.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가버립니다. 흙이 잡으러 가는 것은 여기를 찝어버려가지고 흙이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귀삼수로 쪼인다고 쳐도 이렇게 해도 단수 치고 단수 치면 다 잡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분도 있는데 여기를 받아버리면은 이거 그냥 살았죠. 여기 그냥 살아버렸기 때문에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 수일 때 안 받고 백이 여기를 가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이제 궁금하죠. 그럼 이때는 이 수가 있습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이 참고도에서 110으로 잡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또 연달아 나오는 급소가 돼요. 여기 이렇게 찝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흙도 이렇게 끊어버리면은 102수, 흙 3수. 그렇다고 여기서 백이 있는다고 해도 흙이 이어버리면 역시나 잡힌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이 여기서 손을 뺄 수가 없고 110으로 흙 한 점을 단수 쳐야 돼요. 물론 이게 우상귀에 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축이 안 됩니다. 축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백 외곽이 좀 두터워져 보이더라도 흙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흙이 둘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0으로 잡으면은 그 다음에 흙이 돌 수 있는 수가 이렇게 젖히는 수와 이렇게 입구자로 먼저 가서 집 모양을 확보하는 수가 있는데 둘 다 뭐 결과는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도 3 미묘한 먹여침 여기 별표 붙어 있죠. 이 모양이 최종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흙이 젖혀서 귀의 백을 잡으러 왔을 때 백이 놓치기 쉬운 맥점이 여기 먹여치는 수예요. 왜 먹여치냐? 이렇게 되면은 여기 3 한 점이 자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흙도 백도 먼저 잡으러 가는 쪽이 불리한 모양이 돼버립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잡으러 갈 수가 없는 모양이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두터움이라도 쌓아요. 7 나가고 8로 했을 때 뭐 이렇게 늘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잡으러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두면 요게 자충을 만드는 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끈 이렇게 늘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한 점을 잡게 되고요. 그러면 백도 완전히 뚫어야죠. 귀에 백이 잡혔지만 백은 두텁고 백이 두텁지만 흙이 이렇게 나가면은 백이 살짝 양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둘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귀를 이렇게 다 먹었는데도 두터움이란 참 어마어마한 것인지 이거는 흙이 약간 굉장히 미묘하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도 3-1 귀 3수인 줄 알았는데 귀 4수 이 상황에서는 먼저 잡으러 가는 쪽이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먼저 흙이 잡으러 가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이기 위해서 단수를 치고요. 100은 딸 수밖에 없죠. 여기 또 먹여칠 때 100은 역시나 딸 수밖에 없고요. 이때 이제 이으면은 100도 이런 거 둬봤자 여기 단수 맞으면 죽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강제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흑도 100이 여기를 두는 순간 수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를 잇습니다. 이 상황에서 얼핏 봤을 때는 흑은 하나, 둘, 셋, 네수. 100은 얼핏 봤을 때 하나, 둘, 세수. 네수 대 세수니까 100이 먼저 둬도 흑이 이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흑이 이렇게 둘 때 100이 이제 젖히면 어떻습니까? 이걸 둘 수가 없죠. 자충이라서. 그러면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110이랑 흑11은 서로 교환한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자충을 해결하려면 흑이 한 수를 더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귀3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귀4수다 이런 말을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내수 수상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두는 100의 승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흑은 먼저 잡으러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흑이 먼저 잡으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를 이어놓고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도 3-2 먹여치지 않았다면 흑 5수. 여기서 먹여치는 수를 빼먹고요. 나중에 먹여쳐도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먼저 오실 수가 있는데 역시나 단수 치면 강제수고 먹여치면 단수니까 강제수고 있는 것도 강제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었을 때 이제는 이 자리를 100이 메워야 돼요. 그러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가 돼버리죠. 100은 그대로 자충을 포함해도 내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다섯 수 대 내수니까 100이 먼저 둬도 수상전에서 100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바로 먹여치는 것이 꼭 필요한 수입니다. 참고도 3-3 이어서 문제면 아니면 됨. 아까 전에 먹여치고 뭐 이렇게 뒀는데요. 이렇게 뒀는데 100이 먼저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럼 흑도 100이 살면 자기가 자동으로 죽으니까 이렇게 먹여쳐야 되고요. 따면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100이 이렇게 단수를 치는데 흑이 이렇게 이어만 주면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똑같죠. 내수 대 내수기 때문에 100이 먼저 두면 흑이 죽어요. 여기서 좋은 수는 이거를 잊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100도 흑을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면은 흑도 됐다잖아요. 이렇게 단수를 친다. 그러면 뭐 흑도 밖에서부터 쪼이면 되죠. 그러면 서로 하고 이것도 하고 서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한 수 늘어진 패죠. 100이 잡으러 갔더니만 오히려 100이 불리한 패가 돼버립니다. 인공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젖히라 그러는데 이렇게 따기만 해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패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100이 너무 불리해요. 흑이 이렇게 쳐버리면 어떻습니까? 여기 잡히는 게 있으니까 이 끊는 수가 선수가 되면 흑이 자충도 없잖아요. 그럼 흑은 한 수 번셈이 되거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100이 먼저 잡으러 가는 것도 100에게 굉장히 나쁘다. 여기 옆에 나와 있죠. 107집 가량 불리하다.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이렇게 먹여치는 건 필수고 이렇게 됐을 때 있고 서로 잡으러 가지 않고 100이 이쪽으로 민다. 흑이 뻗을 때 100이 또 밀고요. 막힐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흑도 늘지 않고 아까 보여드린 자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수를 쳐버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제가 참고도 3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충이 해결됐기 때문에 귀는 100이 죽었다라는 게 결론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은 굉장히 두터워서 오히려 100이 유리한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 한 점이 축이 아니기 때문에 흑은 이렇게 나가서 싸우면서 100의 세력을 지울 수가 있어서 흑 한 집 정도밖에 안 불리하다라는 게 이 모양의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면도 4. 더 튼튼한 101은 어떨까? 제가 이 강좌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유튜브나 프로분들이 하신 강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2년 정도 된 강좌들에서는 이렇게 끊으면은 100이 먼저 이쪽을 이어서 흑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끊지 말고 이쪽부터 끊어라 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거기서 하는 설명은 여기서 이렇게 이었을 때 단수 치면은 있는 모양은 너무 흉하니까 단수 쳤을 때 잊지 않고 이렇게 젖혀서 잡아버리겠다. 이렇게 되면은 빵 따냄을 하더라도 이게 100의 실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100이 많이 좋다. 그러므로 이쪽으로 먼저 끊는 수는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죠. 단수 치는 수가 안 좋으면 단수를 안 치면 되는 거 아닌가? 참고도 4-1 축이었는데요. 귀가 잡히면 안 좋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단수를 치지 말고요. 귀 공도부터 넓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었을 때
저번 시간에 말씀대로 이때는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여기를 끊으면은 축이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잡는데요. 와, 전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공은 한 수를 미리 나가나요? 그러면 당연히 축이니까 이렇게 잡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늘면은 이렇게 해서 잡힌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잡혀요, 이거를. 예, 뭐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잡혀버린 다음에 여기를 단수를 치면요. 이제는 이걸 안 받을 수가 없죠. 아까 전하고는 달라요. 지금 좌하기와 우상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우상기에서 단수 치는 거는 이 돌을 아직 못 잡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 단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백이 둔다 그러면 뭐 흑이 이렇게 탈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백은 이 빵따님을 줘도 귀를 잡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좌하기처럼 수순을 진행시켜서 다 잡고 나서 이 단수를 치니까 이걸 안 이어버리면은 이 백귀가 도로 다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니까 용 어떻습니까? 오히려 백이 잡혔죠. 네, 축이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축이 안 되니까 뭐 백은 별 방법이 없죠. 이쪽으로 단수 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고 이쪽 단수 하나 쳐두고 밀고 밀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뛰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백이 약간 불리하다. 옆에 지금 나와 있죠. 101.3집 정도 불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F15를 안 있고 여기 이 자리를 이었으면은 백이 한 집 정도 유리한 그런 정석이었는데 이 아래쪽을 이으면 오히려 백이 한 집 정도 불리하게 된다. 솔직히 저는 제가 이 정석을 실전에서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수순이 너무 오묘해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부터 끊을 때 백은 여기를 늘어서 이제 요속을 지킨다. 그럼 흑도 하나 붙여가지고 백을 귀삼수 모양으로 몰아간다. 그리고는 이때 젖히지 말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이 자리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수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쪽으로 붙이는 수 말고 이쪽으로 넣는 수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때도 여기가 너무 중요한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흙이 이쪽으로 늘면 이제 백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백도 축이 안 되지만 이렇게 잡는다. 그 다음에 흙이 젖힐 때 자충을 만들기 위해서 백이 하나 먹여치는 수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다 봤을 때 있고 여기서 오묘했죠? 흑이든 백이든 먼저 잡으러 가는 쪽이 6집, 7집 이상 불리해지기 때문에 백이 손을 빼고 이렇게 두툼을 쌓아버린다. 흑도 그냥 이렇게 집을 조금 더 챙기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자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두고 백이 뚫고 흑은 축이 안 되는 이 한 점을 끌고 나와서 싸운다. 이러면은 흑이 한 집 정도 불리한 미묘한 균형 상태에서의 싸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우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머리가 아파서 죽을 것 같고요. 아직도 이 시리즈가 안 끝나고 다음 주에 한 강이 더 남았다는 게 또 절망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신기한 수들을 많이 봐가지고요. 하는 보람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신기한 그런 변화가 있을지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